그래서 지금 읽어보라고 한 건 AN과 SN의 관계. 그리고 그래서 읽었는데 이게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의미라고 해서 의미가 뭐였죠? 앞의 항을 이용하여 뒤의 항을 구하는, 표현하는 식이다. 이때 앞의 항이란 값을 아는 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보이나? 뭐죠? 관계가 보일까? 일종의 이제 응용 문제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이제 이용해서 풀어본다. 이 관계를 파악을 했다. 그래서 풀어본다라면 이 풀이는 응용 문제 접근 방식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느냐? 확장에 해당된다. 확장이 뭐가 확장이냐? 그러니까 AN 플러스 1 플러스 AN 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저 박스에서는 SN 이라고 주어졌는데, 요게 같은 관계다. 왜? 합이잖아. 합. 항과 항의 합이다. 라고 본다라면, 여기서 논리가 어떻게 진행됐니? 라고 했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N은 SN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가보면 이걸 이제 네가 조금 전에 보고, 뭐 물론 조금 전에 처음 본 게 아니고 예습 또는 선행을 한 사람이라면 봤을 거거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 AN 플러스 AM 마이너스 1은, 그러면 지금 뭐 한 거죠? n에다가 n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죠. n의 제곱이다. 지금 그걸 했잖아. 그리고 뭘 하니? 빼래잖아. 그래서 뺀다. 그럼 뭐가 되니? AN 플러스 1 빼기 AN 마이너스 1은 이제 이거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 뭐 이거는 AN 사실 뭐 그렇게 이걸 가서 본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주어진 게 A10이니까 A10이 되게 한다. 그러면 n에다가 11을 넣는다. 그러면 A12 빼기 A10 이렇게 나온 거 맞죠? 11을 넣으면 2 곱하기 11 플러스 1이다. 이거 이해 갔나? 그 다음에 A, 선생님 계산이 틀릴 수 있을까요?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12가 나오게 해요. 14 마이너스 A12 12가 되게 하려면 13을 넣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13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점점점 A20 빼기 A18 18이 되게 하려면 19니까 2 곱하기 19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축차 대입이죠.
덧셈을 하면 이렇게 없어진다. 그래서 A20은 2 괄호 11 더하기 13 더하기 15 더하기 17 더하기 19 괄호 더하기 이게 몇 개니? 몇 개야? 5개니까 5개겠죠. 그리고 더하기 A10이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지금 요것과 관련된 부분 어디야?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뭘 말하느냐면 수열에서 사용되는 테크닉을 배운 장면이었다라는 거거든. 이때 테크닉이 이름이 뭐냐 하면 우리 수업에서는 축차, 대입이다. 축차 공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축차 공식. 근데 이제 여기서 축차라는 말은 옛날 말이고 뭐 적당하게 P 닮음, M 닮음도 유치뽕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옛날 용어를 하는데 수열에서 또 차수란 게 있어요. 수열에서 차수는 요거를 차수라고 해요. 그래서 N차라고 한다. 옛날 거 옛날.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예를 들면 다항식을 옛날에는 정식이라고 써요. 정식. 유치하겠지만 정식. 정수에 대응해서 정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항식이라고 사용하죠. 수열에서도 얘를 뭐 차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걸 차수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죠? 차수를 줄인다, 축소한다. 그래서 축차라는 말을 쓰거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대입을 하죠. 그래서 축차 대입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아무튼 요 놈의 의미가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런 걸 선생님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확장. 그러니까 이걸 네가 보고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 장면 이거를 같다라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니가 응용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3개 중에 3번째 얘기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축차 공식에 대해서 뭐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저 문제가 떠올라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이거 답이 나오나? (50) 25, 75, 100, 50, 155, 159, 159예요.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건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장면이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요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 박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저 박스는 뭐니?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AN은 SN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이다 라고 했으므로 얘는 A1부터 AN-1까지의 합이고 빼면 AN이 된다는 건 쉽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공식이 완전하지 않죠. 나머지 부분이 떠오른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어요. 그러면 n이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니? 가 되고 1인 경우는 A1이죠. A1은 SN을 A1부터 AN까지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A1은 S로 표현하면 S1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직관적인 이해가 되겠어요. 이럴 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왜 N은 2 이상일까? 얘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여기가 이제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다가 N을 1을 넣으면 0이 돼서
마치 0분의 3 뭐 이런 숫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얘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한다. 요런 정도를 주의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지금 선행을 하는 입장에선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거는 이제 용도가 뭐였죠? 용도가 SN을 할 때 AN을 구하는 거. 이런 게 되는 거죠. 정리하세요. 선생이 이제 등차 수열을 시작하기 전에 수열 단원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수열은 어떻게 배운다 얘기를 하고, 그때 얘기했던 게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의 복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등차 수열의 복습이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N, A1 곱하기 R에 n-1승이다. 이거죠. 그럼 얘는 왜 그런가? 이거고, 그럼 왜 그런가? 그럼 당연히 뭐? 정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정의는 뭔가? 앞의 항에 일정한 수를 곱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 구조가 똑같고 같지 않은 점은 뭐밖에 없죠? 덧셈이 곱셈으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뭐야? 하면 두 가지인데, 귀납축은, 그 다음에 축차대입. 이런 방법으로 얘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이제 덧셈 대신에 곱셈을, 뺄셈 대신에 나눗셈을 한다. 이 차이밖에 없겠어요. 그런 거지. 이렇게 또 보면 덧셈 대신에 곱셈이 있고, D가 몇 개였어? n-1개였죠. 그럼 R이 몇 개야? n-1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뭘 배우니? 그러면 두 가지를 배우는데, 두 가지가 뭐야? 의미와 형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의미는 뭔데? 의미가 뭐였죠? 일반항의 의미는 앞의 항을 이용하여 뒤의 항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앞의 항이 꼭 A1일 필요가 있는가? 이게 반드시 모든 앞의 항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니? 그 등차 수열의 의미에서 일반항을 A1이 아닌 AP를 이용해서 표현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도 추측이 되죠? 그래서 AN은 AP 곱하기 R의 n-p승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n이 p보다 크거나 같을 필요가 없어요. p가 더 클 수도 있겠어요. 등차 수열에서처럼. 네가 머리가 직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뿐, 논리적으로는 배수관계가 없고, 그 앞의 항이란 뭘 말해? 이게 앞의 항이다. 앞의 항이란 아는 항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앞의 항이고 이게 뒤의 항, 네가 구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의미란 앞의 항을 이용하여 뒤의 항을 표현한다. 알겠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요것도 생각을 해줘야겠어요. 뭐. D는 뭐였냐면 n-p분의 an-ap 그래서 기울기다 이렇게 갔었죠. 여기서는
R을 생각하지 않아. R을 생각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저기 지수 단원으로 가서 거듭 제곱근 얘기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면 오히려 복잡해지니까 단위를 R이 아니라 R의 n-p 승으로 봅니다. 알겠죠? 요걸 단위로 보고 요거는 뭐야? 하면 an 나누기 ap다. 이거가 꽤나 중요해요. 이거를 공비는 R이지만 공비를 구한다 하면 이 식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등차 수열에서 쭉 이해를 한 덕분에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해를 한 덕분에 등비 수열은 오히려 정리하는 기분이 들죠. 이 등차 수열할 때도 판서를 이렇게 요약한 형태로 제시가 되진 않았잖아. 근데 뭐 지금 너무 똑같아서 이렇게 가겠어요. 알겠죠? 형태는 뭔가 이 형태를 문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지는 관계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A에는 9 곱하기 3의 n-1승이다. 이게 이제 네가 외우고 있는 데다가 A1과 R 대신에 적절한 수치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An은 27 곱하기 9의 n-1승이다. An은 6 곱하기 9의 n-1승이다. 이런 것들이 다 저기에다가 A1 대신에 이거 R 대신에 이거를 대입을 한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것들의 같은 형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라는 거죠. 이것들은 무슨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거지. 뭐 형태가 비슷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등차 수열에서도 A1 플러스 n-1D로 형태는 비슷하지. 그런데 그걸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했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식이 뭐 어떻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생각을 잠깐만 해보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밑이 같죠? 9라고 하는 건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3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을 하면 더하기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얘는 9의 몇 승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합성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소인수 분해하고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밑이 3이 되는 거고, 얘는 2n-2죠. 3의 3승이죠. 그러니까 2n 플러스 1승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뭐죠 이게? 식의 형태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비교를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 A에 Pn 플러스 Q 승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때 지수가 뭐야? 그러니까 항상 했던 게 이게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다. n에 대한이란 말을 생략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9의 n-1승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 배운 이유야? 로그를 배운 이유인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에 이제 3이 2n-2승이니까 2n-1승 이렇게 되나? 는 이제 이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3의 로그 3의 2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3의 이제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2n-1 플러스 로그 3의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뭐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실수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n에 대한 1차식인 건 매일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실수가 들어가든 형태가 여기가 짜증나게 복잡해 보일 뿐이지 결국에는 n에 대한 1차식인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갔죠? 그래서 형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거고, 여기서 등차수열에서는 n에 대한 1차식인데 등차수열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공차다. 공차는 뭐야? 1차항이 개수였죠. 그러면 여기서는 공비가 뭐야? 공비가 뭐냐 하면 얘가 공비다. 주의해야겠어요. 얘가 공비가 되겠어요. A가 아니고 A의 P승. 1차항의 개수를 포함해서. 선생님 이해 갔나? 여기서 보면 이거 3이죠. 3. 공비가. 그러니까 지금 이 3이죠. 3. 3의 1승. 9죠? 3의 2승. 9죠? 그래서 3의 2승. 이 공비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항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등차 수열을 구조적으로 한 덕분에 등비 수열은 졸라 단순하게 끝나버렸어요.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꽤나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글로만 써도 충분히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You know? 오케이? 예,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이해를 돕는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하자. 쌤 피세요. 쌤 143페이지. 쌤 143페이지 988번 풀어보세요. 988번 풀어보세요. 자, 그만.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지금 보면 그 AN에 대해서 묻고 있죠. 네가 원하는 게 AN이야. 주어진 건 이거죠, 이거. 물론 AN은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것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이 뭐죠? 구하는 절차. 이 절차가 뭐지? 하면 로그의 정의가 되겠어요. 결국 연산 문제고, 네가 연산을 못하는 건 우리 수업에서 주어진 것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구하는 절차적 방법, 이걸 연산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뭐가 주어진 거고 뭐가 원하는 건지 모른다. 또는 아는데 절차를 모른다. 그래서 뭐 얘는, 이 문제는 주어진 것과 원하는 것을 모르기 힘들 정도로 단순한 형태죠. 그래서 절차를 의심한다면 로그의 정의고, 로그의 정의가 뭐지? 로그의 정의를 다시 적어주면 로그 A의 X가 B, 미안. 로그의 정의는 이것부터 해야겠어요. A의
x승이 b이면 x는 뭐야? 로그 a의 b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로 이제 바꿔야겠죠. 절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냐면 이 로그가 없는 것으로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 따라서 풀이가 시작이 어떻게 돼? 그러면 A2는 10의 2분의 1승이다. 그다음에 A2를 이렇게 적는 정신은 도대체 아주 그냥 신선하죠? 너무 신선한데 이거 A제곱을 적는 5제곱 적을 뻔했네. 자, A5는 10의 2승이다. 그러면 일반항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돼? 나눈다. 여기 나눈다가 있죠. 나눈다. 그래서 나누면 뭐가 나오니? 하면 이거죠. R에 5-2승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거를 이걸로 나눈다. 이해 갔나? 이거 나누면 이거는 어떻게 되니? 10에 2 빼기 2분의 1승은 2분의 3승인가? 이게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잠깐만 문제에서 다른 단서는 없나? 공비가 R의 3승이니까 홀수니까 따라서 R은 10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죠.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따라서 AN은 뭐죠? 뭐 요 놈으로 할까? A5 곱하기 R에 5 마이너스 n-5승이죠. 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10분 2분의 n-5승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중식은 뭐야? 10의 2승이 양수이므로 1 10의 2분의 n-5승 10의 2승 이렇게 되고 얘를 뭘로 보는 거죠? 10의 0승으로 본다. 그러면 뭐가 돼? 0보다 크고 왜냐하면 y는 10의 x승은 증가함수이므로 그래서 2분의 n-5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의 범위는 어이씨 깜짝이야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 그래서 자연수 n이므로 6, 7 두 개가 5, 6, 7, 8 이렇게 했죠. 자 5, 6, 7 6, 7, 8 세 개가 있고 뭘 묻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세 개가 답인가? 오케이?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이해 갔나? 그런데 뒤에 풀이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뒤에 풀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에 풀이도 이렇게 되어 있나?
오케이. 이게 이제 원칙이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요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절차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런 발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발상적인 측면이 되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거나 틀렸다라는 건, 뭐, 계산 능력이 아직 부족한 거고, 이 계산 능력이 부족한 가장 큰 추측되는 이유는 눈으로만 계산하고 만다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AN이 등비수열이면 로그가 붙으면, 이렇게 로그가 붙으면 뭐가 될까요? 이거거든. 무슨 수열이 될까요? 이거거든. 이게 A가 여기 있으니까 A라고 안 적고 B라고 적은 거예요. 무슨 수열이 될까요?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추측이 안 되는 이유는 로그를 몰라서 그래요. 로그. 봐. 로그가 뭔데요? 이거야. 로그. 이게 뭐죠? 로그 3의 2는 뭘 의미하니? 3을 2가 되게 하는 지수를 의미해요. 따라서 이건 뭐야? 지수야. 지수. 이해 갔나?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로 보이니? 얘가 지수죠, 지수. 이게 로그의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이게 지수. 이걸 이제 로그의 정의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데, 이게 지수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뭐야? 지수가 뭐야?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이해 갔나? 뭐의 지수야? 얘의 지수야. 이해 갔죠?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결국 뭐야? 하면 등차수열이죠. 알겠죠? 이거 등차수열이 된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이해하세요? 3이 2가 되게 하는 지수. 3에다가 뭘 하면 2가 되죠? 라는 거거든. 이게 뭐야? 로그 3의 2라는 거야. 이게 표기 이렇게 하는 이유거든.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AN의 지수라고 그랬지. AN의 지수. 여기서 보면 이게 AN인 셈이거든. 그럼 뭐야? 얘의 지수란 말이야. 얘의 지수가 되는 거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래서 지수는 n에 대한 1차식이거든. 그래서 등차수열이다. 선생님 말 이해 갔죠? 사실 이 문제는 거기에 착안해서 지금 뭘 제시한 거죠? 등차수열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얘를 뭘로 바꿔서 미술 10인 로그로 바꾸면 등차수열 문제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래서 네가 연산체계를 등비수열로 하느냐 등차수열로 하느냐 얘 문제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풀이보다는 등차수열에서 푸는 게 더 낫겠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리고 그럴 때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공통부분. 그래서 치환, 수열 Bn, 로그 A의 n은 Bn이다 라고 했고, Bn이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뭐야? 이건 B2는 2분의 1이다. B5는 2다. 그럼 이거 로그를 취하면 Bn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해 갔나? 그런데 여기서 Bn의 일반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 구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숨은 의미는 요거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AN이 등비수열이면 로그를 취하면 등차수열이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 형태를 이해를 한다라면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등비수열은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다. 근데 지수가 뭐야? 로그다 라는 걸 이해한다라면 직관적으로도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거꾸로 가볼까? AN이 등차수열이야. 그럼 뭐가 등비수열일까? 뭐시기에 AN승은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런데 그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더 많이 나온다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형태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알겠지?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 등비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에 있는 곳. 그때 주의할 점은 밑이 공비가 아니고 1차항까지 포함한 부분이 공비다 라는 게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정리하세요.